지역이 강해야 대한민국이 강해집니다. 혁신과 도전,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지역의 리더들. 그들의 고민과 비전을 듣는 시간, 여기는 헬로 리더스입니다. 오늘은 2025 헬로 리더스 어워드에서 공공행정 리더로 선정된 태백시의 이상호 시장님을 모셨습니다. 태백시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확보를 비롯해 지방재개정 혁신을 추진하면서 선진지방행정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리더스에서는 강원도 태백시의 경제 회생과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태백시 이상호 시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상호 태백시장 나와 계십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태백시장 이상호입니다.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님 먼저 이번 2025 헬로 리더스 어워드에서 공공행정 리더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이 공공행정 리더 선정 기준이 국비 확보나 지방재정 운영을 특히 잘한 단체장, 그리고 뭐 행정 서비스 개선한 단체장, 그리고 지방자치 혁신하거나 뭐 이런 선진행정 구축한 단체장에게 수여되는 상인데 의미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뭐 이번 수상 의미와 소감 한 말씀,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큰 영광입니다. LG 헬로비전에서 우리 태백시를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우리 태백시가 3,800억대 예산에서 5천억대 예산으로 28.5%를 증액한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공직자들은 중앙부처로, 국회로, 강원도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상의 영광을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 태백시가 국내 최대 탄광 지역으로 과거부터 이제 유명세를 좀 떨쳤는데 안타깝게도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탄광인 장성광업소가 폐광을 선언을 했습니다. 태백시가 요즘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석탄산업 쇠퇴에 따라 지역 경제도 좀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시장님 고민이 지금 크실 것 같은데 현재 태백시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1989년도에 석탄 합리화가 시작이 됩니다. 석탄 합리화가 되면서 35년간 40개의 탄광이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12만 인구에서 3만 7천 명의 인구가 됩니다. 우리 태백시의 인구 감소는 자연 발생적인 요인이 아니라 국가의 인위적으로 이제 인구 감소가 된 거죠. 또 하나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죠. 석탄 에너지에서 석유 에너지로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시가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40개의 탄광이 문을 다 닫았더니 광부들이야 당연히 일자리를 찾아 태백을 떠나실 거고 광부분들이 떠나니까 식당이 문을 닫고 대학이 문을 닫죠. 그래서 지금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자, 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뤘던 석탄 산업, 그리고 그 석탄 산업의 주역이었던 태백시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자, 이 큰 전환점을 맞은 거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태백시가 이 폐광 지역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추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태백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좀 추진하신다고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좀 사업 준비하고 계시고 좀 성과 나온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우선 우리 시민들께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진흙탕에 넘어졌다고 해서 넘어져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제1차 태백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2020년부터 22년부터 27년까지 석탄 에너지에서 무탄소 에너지로 에너지 대전환을 좀 잡았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을 좀 말씀드려보면 한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입니다. 자, 두 번째는 태백 URL입니다. 태백 URL이 작년 12월 18일 날 5,138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난달에 국회에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예타 면제에 좀 동력을 얻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 잘 준비해서 29년도에 지상 운영이 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산림 목재 클러스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50년간 나무를, 숲을 잘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50년 넘은 나무는 탄소의 흡수량이 현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50년 넘은 나무를 탄소 흡수량이 많은 어린 묘목으로 바꾸는 사업이 산림 목재 클러스터입니다. 그러면 이웃 사촌인 뭐 영월군, 정선군, 삼척시가 50년 넘은 나무를 벌목을 해서 태백시로 가지고 오시면 우리 태백시는
산림 목재 공장에서 건축 자재를 만들게 됩니다. 네, 네. 또 건축 자재를 만들다 보면 부산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 부산물은 바이오매스로 청정 메탄올의 연료로 쓰는 게 산림 목재 클러스터 사업인데요. 네. 현재는 설계 중입니다. 올해 연말쯤에 고토질 산업단지에 210억 규모로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번째인데 경석 자원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22년간 폐경석이란 이름으로 해서 이 경석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석탄을 캐다 보면 이제 나머지 부산물을 적치 쌓아놓게 네, 되죠. 경석이라고 하죠. 네. 예. 그런데 이거를 환경부에서는 폐경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폐자가 들어가려고 하면 활용이 끝난 다음에 활용되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석탄을 캐서 적치 쌓아놓기만 했죠. 그래서 이건 폐경석이 아니라 미활용 경석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펼쳐서 이제 경석이 자원화가 됐습니다. 우리 태백시에는 한 900만 톤 정도 매장이 돼 있고 아마 사업비는 한 3천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석도 질이 좋은 게 있고 질이 안 좋은 게 있는데 질이 안 좋은 경석은 이제 우리 시에 고속도로가 들어옵니다. 네. 고속도로의 포장으로 좀 쓰고 질이 좋은 경석은 뭐 테트라포트라든가 보도블럭이라든가 네. 이런 공장들을 유치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 태백시에서 석탄을 대체할 다양한 대체 산업 좀 이야기를 좀 주셨는데, 네. 그게 청정 메탄올, 태백 URL, 그리고 산림 목재 클러스터, 그리고 경석 자원화 사업까지 이야기를 좀 주셨습니다. 네. 자, 그 중에 이 청정 메탄올 사업부터 좀 자세히 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청정 메탄올 생산기 자재 이 네. 실증 단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추진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 청정 메탄올 산업이 태백시에 가져올 변화 어떻게 좀 가져올지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네.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도로에 보면 전기차, 수소차가 많이 다닙니다. 네네. 이제 경유는 없어지는 추세고 네. 수소차, 전기차가 다니는 게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에는 바닷길이 있습니다. 네. 이 바닷길을 이제 녹색 해운 항로로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그 녹색이란 말은 배의 연료를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선박 등유를 청정 메탄올로 전환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청정 메탄올을 만들려고 하면 연료가 풍력과 바이오매스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 태백시가 해발고도 900m에 높죠. 위치해 있으니까 네. 풍력을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산림목재 공장에서 부산물이 나오는 바이오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정 메탄올을 만드는 최적의 위치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태백시를 대한민국 청정 메탄올 시범 지역으로 선정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는 2027년까지 22,000톤, 2030년까지 10만 톤을 생산하게 되는데 차후에는 20만 톤, 30만 톤, 50만 톤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석탄이 뭐 대표적으로 이 탄소 발생 산업인데 네. 이 친환경 에너지, 무탄소 에너지인 이 청정 메탄올 산업의 또 메카로 또 거듭나는 태백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시장님.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태백시가 한국형 지하실험 연구시설, 이 영어로 URL이라고 하던데 언더그라운드 리서치 랩 뭐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존에 이 석탄을 캐던 지하 갱도를 활용해서 다양한 연구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네. 이 시설 어떤 곳이고 그 또 지역에 어떤 효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우선 대한민국은 2050년이 대단히 중요한 해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중립도 실현하셔야 되지만 2050년도에 고준위 방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네. 이 고준위 방패장은 이제 해상 운송이 원칙이고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아마 바닷가에 지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 단계인 연구시설에서 연구를 이제 하고 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고준위 방패장을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네. 우선 우리 시 입장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보통 스웨덴 URL 네. 국가의 이름이 앞에 붙습니다. 네. 이 연구시설에는.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 연구시설에는 이번에 명칭이 확정이 된 게 태백 URL이죠. 예, 태백 URL로 확정이 돼서 지자체장 입장으로서는 우리 태백시를 네.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어서 네.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지하 연구시설에
핵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제가 이따 질문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하십시오. 아니, 이야기 주십시오. 예. 핵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핵과 똑같은 환경을 만드는데 핵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터에 열을 계속 가열하게 됩니다. 그럼 이 열을 잘 전도시키려고 하니까 구리로 감싸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 갱도에는 많은 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방울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벤토나이트로 감싸게 됩니다. 벤토나이트가 뭐냐면 보통 고양이들이 소변을 볼 때 그 모래, 물이 만나면 이렇게 이 집착이 되죠. 그 벤토나이트로 감싸게 돼서 그러니까 핵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지하에는 지하수가 많기 때문에 이 물길은 어떻게 될 것이며 지진은 어떻게 견딜 건지 지하 연구 시설을 아주 최악의 극한의 환경으로 몰아봅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2050년도에 고준위 방패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준위 방패장의 사전 단계가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지질 환경 연구의 핵심 거점으로 이 태백 URL이 활용이 될 텐데, 전문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좀 들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지 좀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되는 효과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29년에 지상 운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 지하 운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하 시설을 공사를 하게 되니까 우리한테는 석탄을 캐던 광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제 재취업이 가능할 것이며,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원자력에 관련된 박사님들이 이제 오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박사님들이 오셔서 연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좀 운동도 좀 하시고, 또 이제 발표도 좀 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우리 실은 지금 원자력 환경공단과 함께 수영장도 지금 협의 중이고요, 테니스장도 협의 중이고. 컨벤션 센터도 협의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박사님들만 쓰실 것인가? 아니죠. 우리 시민들도 함께 쓰도록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컨벤션 센터를 좀 말씀을 올렸는데 이 컨벤션 센터에 우리 대한민국의 박사님들만 연구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원자력에 관련된 박사님들과 대학생들이 공부하러 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들이 원주공항을 이용해서 비행기를 타고 또 태백 고속도로를 활용해서 태백시에 내리게 되면 이 캐리어를 끌면서 이 태백 시내를 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태백시의 아이들이 우리 박사님들과 대학생들을 보면서 또 큰 꿈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시장님 방금 고속도로 이야기를 좀 주셨으니까 고속도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에 영월 삼척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 강원의 삼척이라고 하죠. 영동고속도로 또 뭐 춘천 양양고속도로에 이어서 정말 이 30여 년 만에 지역 수건 사업이 통과가 됐는데 시민들의 기대감이 정말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태백 발전 위해 교통 인프라 개선이 절실한 상황인데 어떤 기대감 또 그리고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어떤 활동들 하고 계십니까? 우리 태백시는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제2차 태백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교통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를 좀 잡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좀 말씀 올릴 건 아직 우리 태백선이 석탄을 나르던 산업철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석탄을 나르던 산업철도니까 속력이 한 50km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무궁화호가 4시간 정도 걸려서 청량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취임하고 나서 제가 우리 시민들께 약속을 드렸던 건 2028년까지 무궁화호를 EMU 150으로 교체하겠다. 이제 약속을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EMU 150이 한 대가 지금 다니고 있고 28년까지 태백선과 영동선, 태백에 있는 역들을 지나는 이 무궁화호 열차를 EMU 150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EMU 150의 제작 시기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29년, 30년까지 조금 늦춰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이번 달, 올해 1월 23일 날 고속도로가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28년 만에 고속도로가 이제 결정이 되었는데 태백시를 지나갈 수 있도록 노선을 정하는데 우리 태백시 집행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재 강원도 초안에는 영월군, 정성군, 태백시, 삼척시에 인터체인지를 하나씩 놓겠다라고 지금 초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백시는 28년에 실시 설계가 끝날 때쯤에 이 태백 인터체인지의 위치가 정확히 이제 발표가 되는데 우리 시민들께
가장 유리한 인터체인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이제 3년 차를 맞으셨는데 네. 지금 뭐 태백시 대체 산업도 찾으셔야 되고 교통 인프라도 갖춰가고 있고 중첩 규제도 풀고 정말 하시는 일이 막중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님께서 남은 1년간 풀어나가야 할 과제, 가장 최우선 과제가 뭐라고 생각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가장 최우선 과제는 우리 시민들께 희망감을 드리는 겁니다. 네. 대한석탄공사가 폐광을 하고 태백시의 유일한 대학이 떠나면서 우리 시민들께서는 절망감에 빠져 계십니다. 네. 우리 태백시가 해야 될 건 우리 시민들께 희망감을 드리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는 22년 7월부터 기획을 하고 예산을 받아오고 설계를 마치고 네. 지금 봄이 되어서 각종 공사가 한 40여 개 정도 네. 3천억 규모로 착공이 됩니다. 이 공사 또한 철항권, 장성권, 신협권으로 분류해서 균형 발전을 좀 이뤄내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께서는 좀 절망감에 빠지지 마시고 희망감을 갖고 좀 사랑하는 우리 시에 오래오래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이 시민들에게 네. 희망을 좀 전해드리고 싶다 이야기를 좀 주셨는데 특히 네. 청년들, 뭐 지역에 있는 청년 인구들에게 그리고 또 어린 학생들에게 좀 어떤 비전을 좀 심어주고 싶으신지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우선 좀 청년들과 주부분들께 좀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태백시가 27년이 되면 정말 많은 기업이 들어오는데 기업의 대표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 청년들과 주부분들께서는 일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네. 일자리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올해 폴리텍 대학교 태백센터를 좀 유치를 하고 27년도에는 폴리텍 대학교 태백 캠퍼스를 좀 확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왜 폴리텍 대학이냐? 들어오는 기업의 임원들께서 직접 청년과 주부를 6개월 과정 또는 1년 과정을 계약학과로 교육하시고 나면 또 채용을 하겠군요. 예, 바로 채용을 네. 하기로 네. 지금 들어오는 기업들과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주부분들께서는 27년도에 취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내년에 폴리텍 대학에서 좀 그 기업의 계약학과에 좀 함께 해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탄광이 한 40개 정도 있다 보니까 네, 네. 뭐 이 예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대한석탄공사의 과장님 네. 그러면 제일 멋지고 네. 최고로 알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이 이제 대학생입니다. 네. 이제 우리 딸 세대는 또 강원랜드의 과장님이 그렇죠. 네. 네, 과장님이 또 제일 네. 멋있고 네. 제일 높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우리 어린이들한테 제가 좀 꿈을 좀 심어주고 싶은 건 우리 태백시의 태백 URL, 뭐 청정 메탄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또는 이제 우주광물을 연구하시는 박사님들 네. 이제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시게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박사님들과 대학생들이 캐리어를 끌고 우리 시내를 활보하게 다닐 거고요. 네. 또 컨벤션 센터에서 연구 발표를 하는 모습들을 네. 우리 어린이들이 보면 우리 어린이들의 꿈이 더 크고 더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네.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백 시민들 그리고 전국의 LG엘로비전 시청자 여러분들께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우리 태백시는 100년간 석탄을 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어낸 도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폐광 지역이란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민국 대표로 가서 우리 시가 석탄 도시에서 무탄소 에너지 도시로 바뀌는 세계 첫 번째 사례를 발표하고 왔습니다. 우리 태백시를 카본 프리를 선언하고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를 폐광 지역이라고 말아주시고 무탄소 청정 에너지 지역이라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석탄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가능성을 채우는 도시 바로 태백시입니다. 이 폐광 지역이라는 한계를 딛고 지하 연구시설과 청정 에너지 산업 등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태백시의 변화를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상호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 대한민국 곳곳에 혁신을 이끄는 리더들을 만나는 헬로 리더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